안녕하세요, 구루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인도네시아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 종류에 대해서 한 방에 쫙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비자인데요. 무비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적용이 되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가 현재는 아세안국 9개국에 한해서, 아세안국이라고 하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죠. 9개국에 한해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국적자에게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시행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무비자는 30일 주어지고 연장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는 도착 비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받는 비자 중 하나인데요. 비자 온 어라이벌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도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30일짜리 비자입니다. 이 도착 비자는 한국을 포함한 87개국에 한해서 발급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도착하셨을 때 50만 루피아 또는 35불 미국 달러를 주고 구매하실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실 수 있는 공항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국하시는 공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루피아나 달러 현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공항이나 발리 공항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미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 도착 비자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일명 이보아라고 해서 Electronic Visa on Arrival, 말 그대로 전자 도착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하실 때 마스터나 비자 모양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 도착 비자를 미리 받고 입국을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입국 수속을 거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착 비자를 받는 분들은 30일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1회에 한해서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연장하시는 방법은 직접 이민국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비자 대행사를 통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이는 직접 가시는 경우는 50만 루피아를 지불하시고 총 3번, 접수할 때 한 번, 사진 촬영 및 지문 채취, 그리고 마지막 여권을 수령하러 갈 때 이렇게 3번 방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번거롭다, 여행까지 왔는데 굳이 왜 3번이나 이민국을 가야 되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비자 대행사에게 맡기시면 보통 한 30에서 40만 루피아 추가 수수료, 다시 말해서 이제 80에서 90만 루피아 정도를 주시면 대행사가 첫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대행을 해주고요. 중간에 두 번째 과정,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할 때는 직접 이민국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3번 방문하느냐, 한 번 방문하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숙소가 만약에 이민국의 근처에 있다, 그러면 뭐 직접 잠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접수도 하시고 사진 촬영도 하시고 나중에 여권 수령도 하시러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숙소가 이민국이랑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본인이 차량이 따로 없다 라고 하신다면 그 차량 왕복 비용을 주고 왔다 갔다 할 바에는 대행사를 맡기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몸도 편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대행사를 맡기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직접 대행사에 방문하셔서 여권을 맡기실 수도 있고 또는 대행사에서 직접 숙소로 와서 여권을 픽업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다 보면 대행사에서 비자 수수료를 낸 50만 루피아 수수료를 낸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통 왓츠앱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민국에 사진 촬영이랑 여권 채취하러 가는 날 방문하셔서 리셉션에 보여주시면 번호표를 뽑아줄 겁니다. 그러면 그 번호표를 가지고 전광판을 딱 보다 보면 본인의 번호가 뜰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되면 가서 사진 찍고 지문 채취하면 그 번호표에 포토 오케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줄 겁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그리고 도장이 그렇게 찍힌 번호표를 대행사에 번호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다 처리가 끝난 후 대행사에서 여권을 이민국에서 찾아와서 직접 숙소로 전달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대행사로 방문하셔서 여권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통상 이 도착 비자 연장 프로세스 기간이 최소 1주, 아무리 못해도 1주고요. 길어지면 2주, 3주도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인이 출국하시는 날짜를 계산하셔서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대행사를 통하시면 뭐 급행 처리도 가능한데 그러면 또 추가 요금이 들어가니까요. 가급적이면 미리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끝으로 무비자든 도착 비자든 반드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요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긴급 여권으로는 절대 신청이 안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수 방문 비자입니다. 싱글 엔트리 비자라고도 하는데요. 단수 방문 비자는 목적에 따라 관광, 비즈니스, 가족 방문, 촬영 이런 목적에 맞게 60일짜리 비자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180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사회문화 비자 또는 소셜 비자라고도 불리는 이 단수 방문 비자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스폰서가 있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현지에 스폰서를 할 수 있는 법인이 따로 없다면 현지 비자 대행사에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단수 방문 비자를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대행사를 맡겼을 경우에 보통 250만 루피아에서 300만 루피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대행사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 단수 방문 비자는 이 비자의 형태로 PDF 파일로 그냥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통 날아오거나 아니면 대행사에서 PDF 파일을 이메일 또는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송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핸드폰에 저장하셔서 이제 인도네시아 입국 시에 이제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프린트를 하셔서 입국하실 때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주시면 여권에 60일짜리 스티커 도장을 이렇게 보이시는 사진처럼 붙여줄 겁니다. 이 단수 방문 비자를 연장을 하실 때도 최초 신청할 때와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60일짜리 한번 연장을 할 때마다 200만 루피아가 기본적으로 이민국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고요. 거기에 50에서 100만 루피아 정도 대행사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 과정은 어차피 스폰서인 대행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도착 비자 연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단수 비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수라는 말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60일짜리 단수 방문 비자를 받고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5일 체류하고 만약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나가셨어요. 그러면 나머지 55일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시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자를 또 발급받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 단기 체류 비자입니다. 예전에는 끼따스라고 불리던 이 단기 체류 비자는 현재는 신분증 카드, 까르뚜라고 하는데요. 이 K가 없어지고 종이로 PDF 파일로 발급이 돼서 종이로 출력해서 다니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서 다니기 때문에 까르뚜인 K가 빠진 끼따스라고 주로 불리는 비자입니다. 이 단기 체류 비자는 성격에 따라 취업 비자 또는 투자자 비자, 가족 동반 비자, 학생 비자 또는 은퇴 비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단기 체류 비자는 투자자 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짜리 12개월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요. 최대 5회까지, 다시 말해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6개월짜리 이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 이 6개월짜리 비자는 연장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자 비자란 무엇일까요? 투자자 비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정관에 10억 루피아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고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10억 루피아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 8,000에서 8,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환율로. 그리고 2년씩 3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데, 투자자 비자가 취업 비자와 좀 다른 부분은 이 노동부의 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 또는 안 되는 것인가 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아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내가 정관상의 대표이사고 감사인데 왜 내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취업 비자를 받는 분들은 근로발전기금 대빼깎아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이제 1년짜리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200불의 일종의 세금이죠.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근로허가를 받게 됩니다. 임따라고 하는 근로허가를 받는데, 투자자 비자분들은 이 돈을 내지를 않고 근로허가가 없으니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를 할 수가 없다. 고로 정관상의 주인이지만 만약에 진짜 근로를 하고 싶으면 이 1,200불을 내고 근로허가를 따로 받고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같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 규정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이민국별로도 좀 다르고 노동청별로도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케바케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하셔야 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이게 좀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투자를 원하는 지역에 분명히 유능한 컨설팅 회사나 비자 대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행사들에게 자세하게 물어보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미리 알아보시고 법인 설립을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비자는 등록한 학교, 즉 뭐 대학교나 국제학교가 될 텐데요. 여기서 알아서 비자 진행을 해줄 거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은퇴 비자는 만 55세 이상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 이 비자를 받을 수 있고 1년씩 총 4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스폰서가 동일하다면 끼답, 말 그대로 장기 체류 비자죠. 장기 체류 비자 5년짜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이 은퇴 비자는 어차피 직접 신청할 수가 없고 현지에 스폰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현지에 있는 비자 대행사나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통장, 그게 한국 통장이든 외국 통장이든 상관이 없고 2만 달러 이상의 잔고를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달러여야 되는 건 아니고 2만 달러 상당의 금액이 입금이 돼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단 이 학생 비자 그리고 은퇴 비자 모두 취업이나 비즈니스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최근 인도네시아의 세컨홈 비자라고 해서 말레이시아의 MM2H 비자랑 아주 비슷한 듯 뭔가 냄새는 다른 그런 성격의 비자가 한 놈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에 20억 루피아 상당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것을 증명을 하면 본인, 배우자, 자녀 모두 5년 또는 10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20억 루피아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억 6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막으로 정확한 금액 제가 넣어드릴게요. 당연히 세컨홈 비자는 근로 활동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 투자 활동이나 아니면 은퇴 또는 여행 목적으로 아주 적합한 비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넌센스인 게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영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통장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끼따스, 이따스라고 하는 단기 체류 허가나 끼답, 장기 체류 허가, 이 신분증이 있어야만 계좌 개설이 되는데 처음 이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기 체류 비자 신분증이 없는데 어떻게 계좌 개설을 해서 어떻게 돈을 예치하라는 건지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설사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도네시아에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은 이 20억 루피아가 묶여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은행의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내가 원할 때 바로 출금이 가능한 건지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나 뭔가 규정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너무 섣불리 이 세컨홈 비자를 신청하시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뭐 은퇴 비자를 먼저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 법규나 규정이 정리가 되면 그 이후에 세컨홈 비자로 갈아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비자를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가장 비자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이 인도네시아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이 정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루발리였습니다. 삼파이 좀빠.